내한테 왜 이런 혈액암이라는 게 왔나 참 처음에는 황당했죠. 고칠 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웠죠. 애가 뭐 초등학교만 들어가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바람 없어요. 건강하게 잘 치료받고 퇴원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목 주위에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붓고 막 이런 조그만 막 혹 같은 게 잡히고 목 쪽에 몸 전체가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가 그냥 병원 가서 뭐 주사나 내 맞아봐야겠다 갔더니 혈액 상기론과 바로 그냥 가자마자 바로 입원해 버렸어요. 일반 분들은 일주일 정도면 되지만은 이 내력이 떨어진 특히 이제 동종이식 하시고 그래서 동종절모세포 이식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치료가 적용된 이유나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는 분들은 항암 치료로 종결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타병원에서 여러 번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에 불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왔을 당시에 굉장히 병기가 높고 사기 상태에서 치료를 해서 관해가 유지될 가능성이 항암 치료만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완치를 이루고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2017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22년 4월 달에 작년에 찍은 페트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완전 관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형제들이 안 맞으면 또 다른 데서 피를 국내에서 안 되면 왜다 이런 말도 어찌게 들리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형제들이 맞으면 좋겠다. 남동생 너희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그 여동생이 맞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예, 거의 한 90%를 하니까 형제가 여동생분이 흔쾌히 예. 잘 지내신다고 하셨고 지금 상태도 좋으시고 이제 이식하신 지 지금 2년 반 돼서 우리 이제 유전자 검사가 지난번에 하셨던 검사도 다 100% 우리 아드님 걸로 잘 생착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셨고요. 굉장히 이식도 잘 되고 지금 굉장히 2년 반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내시는. 전종호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갖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드님 골수가 이제 아버님께 잘 생착이 된 거잖아요. 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아드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진짜 아들 없어 자식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안 그러면 골수도 이식을 봤는데 기다려야 되고. 저희가 이제 골수 검사를 통해서 1차성 골수 섬유화증이라는 병을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병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병의 중증도가 높은 상태로 진단을 해서 처음에 오실 때부터 저희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계획을 했고요. 이제 환자분께서 다른 그 일반인 공여자나 형제간의 그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이 없어서 우리 아드님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혈모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혈액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를 이식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병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본인 거를 받는 자가이식과 건강한 사람, 다른 사람 거를 받는 동종이식이 있습니다. 자가이식은 결국 항암제를 세게 쓰고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그냥 방법이고요. 동종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모아서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완치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환자의 몸에 넣어서 골수도 회복시키고 또 면역세포 기능을 해서 완치를 시켜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조혈모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병이 완치가 될 수 있고 또 계속 이 조혈모세포들이 면역세포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결국 병을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검사 수치가 좀 이상하다고 재검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재검해서 거기에서 할 게 아니라 큰 병원을 가라고
검사하고 골수 검사하고 했는데 이제 정말 듣지도 못한 뭐 혈액암 그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깜짝 놀랐죠.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때 애가 이제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이었는데 이제 애를 볼 수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참담했죠. 그러니까 뭐 남편보다는 애가 그때는 더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내가 유치원. 그때 7살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애가 뭐 초등학교만 들어가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일하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네, 힘드는 건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네. 일상생활하는데 뭐 불편한 거는 지금 뭐 느끼는 건 없고요. 특별히 없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 네. 오늘 외래를 보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완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현재 이식 후에 이제 5년이 경과가 됐고요. 현재까지 재발 소견이 없어서 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경과를 좀 더 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럼 만약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못했다면 치료할 수 없었던 건가요? 일단 MDS의 유일한 완치법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있고 그 외의 치료법들, 항암제나 항생제, 수혈 같은 보존적 치료들은 생존 연장을 할 수 있을 뿐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인 모를 멍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저는 처음에는 이제 뭐 아기가 놀다가 다쳐서 그런 건지 해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혈소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이제 혈소판 감소증인 걸로 밝혀졌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은 이제 뭐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애기 엄마도 그렇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온 가족들이 완전히 막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좀 그때 이제 열 동반했을 때는 목이랑 가슴 쪽 정도까지. 민찬이는 작년 8월에 이제 비혈형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고요.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경우입니다. 비교적 지금 10달이 지나고 있는데 이식 당시에는 이식편대 숙주 반응도 있었고 또 뭐 열도 있었고 또 바이러스 감염도 있었지만 지금 많이 회복돼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조금 열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아마 잘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완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인한테 기증받아서 이식하는 분 세포 받아서 온 거거든요. 타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 입원하신 병원에 가서 채집된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형제 자매들부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에게서 이제 유전자를 반씩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가 그 조직형이라고 하는 이식에 필요한 어떤 면역 세포의 타입이 일치할 확률은 한 2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반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인 중에서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찾아보고 타인 공여자도 적절치 않을 때는 그 반만 맞는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 간에도 이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그 조혈모 이제 기증해주신 분이랑 네. 일치한다. 네.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다. 네. 들으셨을 때 조금 어떠셨어요? 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기증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일치한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는. 예. 오시면 그냥 쭉 계셔야 되고 암이구나 빨리 받아들였고 치료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재발을 겪고 나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좀 상심도 많이 컸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치료가 잘 끝나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T세포 급성 림프우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으신 분인데 첫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하신 건 아니고요. 첫 치료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하시고 처음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두어 달 만에 병이 재발해서 저희 병원 오셔서는 환자분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항암 치료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신약을 좀 써보자. 그래서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신약 치료를 하고서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 그냥 두면 또 다시 재발을 할 거기 때문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서 확실하게 병의 재발률을 낮춰보자. 그리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준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아픈 것에 대해서 많이 낙심이 됐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자녀가 시영이가 이제 생각보다 잘 견디고 또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자식 관리를 잘 해왔어요. 자기가 이제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도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서 이제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가족을 서로 뭉쳐야 되니까 제가 저의 모든 걸 뭐 가져가더라도 가족이면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일이 있던 이제 가족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서 공여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환자와 HLA 항원이라는 그 유전자 항원이 맞아야 됩니다. 그 항원이 나랑 환자 본인과 맞을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은 나랑 가장 닮은 사람. 그 나랑 가장 닮은 사람은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서 같은 유전자를 받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먼저 이제 HLA 유전자가 동일한지. 전열 상태의 혈액이 쭉 나와서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 기계에서 혈액의 성분을 분리를 해줘요. 그렇게 세척되는 조혈모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혈액들은 왼쪽 팔로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혈액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조혈모세포만을 시작했는데 어떠신가요? 그냥 환영을 하는 느낌이고 별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제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채집해서 이제 형한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말초 혈액으로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기 때문에 일반 헌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헌혈과 다른 점이라면 이제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서 백혈구를 올리는 조혈모세포를 이제 증가시키는 주사를 맞게 되시는데, 그 주사를 맞으시면 하루 이틀 정도 몸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좋아지는 증상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건가요? 지금 모아진 세포들 중에서 조혈모세포가 잘 모아졌는지를 저희가 유세포 검사로 확인을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생분 조혈모가 다 채집이 돼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동생이 채집하고 있는 거 사진을 보여줬는데 좀 괜히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병원 침대에 눕게 하고 팔에 양팔에 꽂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형제들은 원래 그렇게 친하게 안 지내는데 이제는 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요. 긴장되지는 않으시죠? 떨려요. 아, 떨려요? 떨려요. 남의 거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 동생인데요, 뭐.
요새는 이제 형제도 별로 없고 성공적으로 네. 잘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 그럼요. 우리 지금 이식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이제 환자분도 별 힘든 거 없이 잘 이렇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로서 희망사항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가장 희망사항은 이제 이 이식으로 더 이상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받을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 완치가 되는 거, 그게 가장 희망사항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식으로 인한 부작용들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이전에 발병 이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 그게 가장 희망사항이에요. 공간도 좀 제약이 있고, 그리고 좀 항암제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좀 많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잘 지나갔고 곧 퇴원한다는 그런 사실에 조금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들어보니까 좀 뭐 수치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좋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거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사실 뭐 결과가 좋다고 하면 가장 좋죠, 저는 환자로서.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좋은 세포를 준 동생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실에 있는 우리 간호사분들, 또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련되는 뭐 세포를 채취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여러 분들 다 이제 애를 써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사실 여러 사람들, 코디네이터, 간호사,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다른 과 선생님들, 이런 과의 협력이 없이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혈액암이 완치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은 결국은 병이 진단되기 이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직장을 다니셔야 되고, 사회생활 하시던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전만큼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을 못 하시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의료진 혼자만의 힘, 아니면 이제 가족이나 환자분들 몇 명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인 관심이, 이런 이제 생존자, 암 생존자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장기적인 바람입니다.